장마철 밤 만수가 타냐를 저장고로 끌고 가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다면서? 그럼 좀 더 협조적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 타냐가 피하려 하자 만수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나가면 불법 체류자 소리 듣기 딱 좋지. 너 같은 애는 내가 한마디면 끝이야.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의 새벽 5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선율이 포도밭을 깨웁니다. 타냐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치앙마이의 작은 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 그리고 16살 남동생 까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도 약 드셨어요? 타냐는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위기에 처해 계십니다. 매달 특수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타냐가 태국에서 한 달 벌던 돈의 3배입니다. 까이는 공부를 잘해서 방콕 대학교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포기할 뻔했습니다. 누나가 꼭 한국에서 성공해서 돌아갈게. 타냐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포도밭으로 향합니다. 보랏빛 거봉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나무 사이로 걸어가면서 타냐는 어제 까이에게서 온 메시지를 떠올립니다. 누나 덕분에 대학교 첫 학기 등록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작업대에서 체중계 0점을 맞추며 타냐는 생각합니다. 오늘 10박스만 더 채우면 엄마 주사비를 보낼 수 있어. 까이 다음 학기 등록금도 3만 바트 더 모으면 돼. 타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박만수 사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58살의 만수는 영동에서 가장 큰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지역 유지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이사이기도 하고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기부해서 지역 신문에도 자주 나옵니다. 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타냐는 공손히 인사합니다. 만수는 늘 이주 노동자들에게 여기선 우리가 가족이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명절엔 떡을 나눠주고 아플 때는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점심때 강말순 할머니가 김치와 된장찌개를 가져옵니다. 76살 할머니는 새벽 장터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면서도 농장 일꾼들 걱정을 해주십니다. 얘야, 고향 생각 많이 나지? 엄마 보고 싶을 텐데. 할머니의 말에 타냐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도 할머니처럼 따뜻한 분이세요. 지금은 많이 아프시지만. 타냐는 어머니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머니는 타냐가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혼자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차밭에서 일하시며 타냐와 까이를 대학에 보내려고 하셨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당뇨가 너무 심해져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타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 치료비와 동생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요. 말순 할머니는 타냐의 손을 꼭 잡습니다. 착한 애야.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여기서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거라. 주말 저녁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이 고스톱을 치실 때 타냐는 휴대폰으로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딸아, 몸은 괜찮니?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여기 사장님도 좋으시고 할머니들도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타냐는 밝게 웃어 보입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까이는 어때요? 형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의사가 되어서 엄마 눈 고쳐드린다고 해. 어머니가 웃으십니다. 그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것을 타냐는 압니다.
통화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타냐는 포도밭을 바라봅니다. 보랏빛 거봉들이 달빛 아래 신비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엄마 수술비도 다 모을 수 있을 거야. 까이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고, 타냐는 희망에 찬 미소를 짓습니다. 농장 기숙사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에어컨과 냉장고가 있고 다른 농장보다 시설이 훨씬 좋습니다. 만수 사장이 다른 곳은 숙소가 엉망이라는데 여긴 다르지? 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일은 저온 저장고 정리도 해야겠어. 만수가 말합니다. 수확철이 끝나갈수록 포도 보관이 중요하거든요. 타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실히 일하면 가족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말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와 함께 타냐의 첫 번째 밤이 깊어갑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한 영동의 밤입니다. 수확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장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타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포도 선별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어머니께 송금할 돈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온 포도 저장고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오후 6시면 모든 작업이 끝나는데 요즘은 밤 9시, 10시까지도 저장고 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타냐는 궁금했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타냐 씨,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느 날 저녁 박만수 사장이 타냐를 저장고 앞으로 불렀습니다. 손에는 저장고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요즘 물량이 많아져서 야간에도 정리할 게 생겼어요. 타냐 씨가 가장 꼼꼼하니까 부탁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타냐는 기뻤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사장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안전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저녁 타냐는 저장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저온 저장고는 포도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섭씨 영하 2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서니 차갑고 달콤한 포도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소에는 향긋했던 그 냄새가 왠지 오늘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타냐가 포도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만수가 저장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만수의 시선이 자꾸 타냐의 손등과 목선을 훑는 것 같았습니다. 타냐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밤은 일이 많아요. 밖엔 위험하고. 만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그때 저장고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타냐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장고 안의 공간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문이. 타냐가 말하려던 순간 만수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타냐 씨는 정말 성실해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서 성공하는 거죠. 만수의 손이 타냐의 어깨 근처로 뻗어졌습니다. 타냐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갑자기 추워서. 타냐는 얼른 핑계를 댔습니다. 만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죠. 수고했어요. 다음 날 타냐는 이 일을 박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만수의 아들인 도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주말마다 농장에 내려오는 32살 청년입니다. 도윤 씨, 어제 저장고에서 사장님이 좀 이상하게. 아, 그거요? 도윤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직원들을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타냐 씨를 격려하려고 그러신 거 아닐까요?
도윤의 대답은 타냐의 불안을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잠그시고 저장고는 온도 유지를 위해서 문을 꼭 닫아야 해요.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타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타냐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딸아,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보이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아져서요. 타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까이는 잘 있어요? 응, 내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의대 준비도 잘 되고 있고. 통화를 마친 후 타냐는 창밖으로 저장고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야간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달콤했던 포도향이 이제는 숨막히는 압박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장고 안에서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만수는 매번 타냐가 혼자 있을 때 들어왔습니다. 수고 많아요, 타냐 씨. 그리고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거나 타냐가 높은 곳에 있는 상자를 꺼낼 때 불필요하게 뒤에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타냐는 매번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아, 제가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피할 때마다 만수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화했던 미소에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타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진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타냐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꽉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저장고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타냐는 농장의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 사장이 급여를 지급할 때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요즘 현금 관리가 복잡해서요. 상품권이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만수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타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숙사 방의 문고리도 문제였습니다. 안쪽에서 잠그면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고장 난 것 같은데요. 타냐가 말하자 만수는 곧 수리해 드릴게요라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방 문고리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이상했습니다. 다른 농장들은 전자식 출입카드를 사용하는데 이곳은 종이에 손으로 적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더 정확해요. 기계는 고장도 나고 복잡하거든요. 만수의 설명은 언제나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기록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타냐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타냐가 휴대폰을 꺼내자 만수가 다가왔습니다. 여긴 전파가 잘 안 터져요. 괜히 오해 살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타냐는 서둘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숙사 게시판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 촬영 및 녹음 금지라는 경고문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타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처음 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밤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타냐는 문 앞에서 멈춰서는 그 발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때로는 문고리를 살짝 돌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장터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강말순 할머니가 타냐에게 다가와 말없이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이거 라디오밖에 안 되는 고물폰처럼 보여도 잘만 쓰면 기록도 돼요. 할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타냐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말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이거부터 잘 숨겨두세요. 아무도 모르게. 할머니는 타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척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해요. 타냐는 기숙사로 돌아와 폴더폰을 어디에 숨길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작업복 안쪽에 바늘땀으로 꿰매서 숨기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따끔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뭔가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저장고에서 일할 때 타냐는 폴더폰의 존재를 의식하며 만수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왔고 타냐가 피할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타냐 씨,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융통성이 있어야 해요. 만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 경직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타냐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타냐는 용기를 내어 작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폴더폰의 녹음 기능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할머니 말대로 오래된 기종이지만 녹음은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타냐는 이것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장고에서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만수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 달 수량은 좀 적게 적어야겠어. 세금도 아껴야 하고. 타냐는 작업복 속 폴더폰이 이 말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이주 노동자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농장보다 우리가 많이 주는 편이야. 고마워해야지. 하지만 타냐는 실제로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녹음했습니다. 야간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밤늦게 일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여기 와서 놀러 온 게 아니잖아. 만수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권위적인 톤이 섞여 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노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노조? 그런 거 만들려고 하면 바로 추방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끝이거든. 타냐는 이 말을 들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밤중 타냐는 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거 어디에 안전하게. 말순 할머니는 타냐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쌀통 밑에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넣어두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쌀은 사람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진실도 숨겨주거든요.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타냐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타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작업복 속 폴더폰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타냐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폴더폰을 이용해 만수의 부정행위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장고 점검을 명목으로 만수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업복 속에 숨긴 폴더폰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는 장부 조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 포도 출하량은 실제보다 30% 적게 적어야 해. 세무서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거든. 만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폴더폰은 선명하게 녹음했습니다. 타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명백한 탈세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그런 건 한국 사람들한테나 적용되는 거야. 여기 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만수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숙식 제공하는 것도 임금이야. 그렇게 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주는 거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야간 강제 노동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밤늦게 일 시키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여기 일하러 온 거 아니야? 싫으면 나가면 되지. 하지만 나가면 어디서 일자리 구하겠어? 만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소리가 타냐에게는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노조 탄압에 관한 멘트도 녹음했습니다. 노조 만들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출입국사무소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추방이야.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거든. 타냐는 이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지만 폴더폰의 녹음 버튼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차곡차곡 모은 증거들은 상당했습니다. 총 12개의 녹음 파일이 폴더폰에 저장되었습니다. 타냐는 매일 밤 말순 할머니 집에 가서 파일들을 백업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격려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장고에서 만수가 갑자기 문을 잠그고 타냐를 몰아붙인 것입니다. 타냐 씨, 요즘 뭔가 이상해요. 만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타냐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업복 속 폴더폰이 녹음 중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말입니다. 뭔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피하려고 하고. 만수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가족끼리 그럴 필요 있나요? 타냐는 뒤로 물러났지만 저장고 벽에 막혔습니다. 만수의 손이 타냐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다면서요? 그럼 좀 더 협조적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때 타냐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선반 사이를 비집고 몸을 돌려 저장고 한쪽 구석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경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경보음이 저장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실수했습니다. 타냐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곧 다른 직원들이 뛰어왔고 만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실수예요. 만수는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날 밤 타냐는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기지를 발휘해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도 모두 녹음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수의 협박과 성희롱 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화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타냐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타냐는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타냐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만수가 다른 이주 노동자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해. 고향에선 이런 기회도 없잖아.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문제 일으키면 바로 쫓아낼 거야. 여권도 내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어디도 못 가. 알겠어? 타냐는 이 대화도 놓치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타냐는 말순 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증거는 모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주 여성들을 많이 도와주는 분이거든요. 정말요? 타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걱정 마세요. 그분은 공익 변호사예요. 돈보다는 정의를 위해 일하는 분이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타냐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타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까이를 위해 한국에 왔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작업복 속 폴더폰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기계 속에 든 진실들이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타냐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영동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고 농장 전체가 습기로 무거워졌습니다. 타냐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박만수의 행동이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만수는 타냐를 붙잡았습니다. 타냐 씨, 잠시 사무실로 와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타냐의 급여 봉투와 여권 사본이 든 서랍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만수는 그 앞에 서서 타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사장님 무슨... 타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업복 속 폴더폰이 이미 녹음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식하며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불법 체류자 소리 듣기 딱 좋지. 만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위협적인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는 내가 한마디면 끝이야. 타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폴더폰이 이 모든 협박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성실히 일만 했는데. 성실하게? 만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자꾸 피하려고 해? 내가 뭐 잡아먹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고 싶으면 좀 더 협조적이어야 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타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박도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주말 도윤이 농장에 내려왔을 때 타냐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도윤 씨,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뭔데요? 도윤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아버님이 저를 협박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타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버지를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이름은 어떻게 하려고요? 농장은? 가문 체면은?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타냐 씨, 당신이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타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덮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윤 씨, 더 이상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도윤의 말은 사실상 공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가운데 만수는 타냐를 기숙사 뒤편의 외진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좀 생각해 보세요. 쇠사슬 소리가 들리며 문이 잠겼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작은 전구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타냐는 절망 속에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엄마와 까이를 위해서라도. 타냐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닥 전등 스위치에 나사가 헐거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톱으로 나사를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사를 빼내고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타냐는 작업복에서 폴더폰을 꺼내 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폰은 바깥쪽 빗물바지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부디 말순 할머니가 찾아주세요. 1시간 뒤 우산을 쓴 강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창고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빗물바지에서 작은 검은 물체를 발견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폴더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타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폴더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수가 창고 문을 열었을 때 타냐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타냐는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타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일만 하러 온 사람이에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만수는 타냐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타냐는 말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폴더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안전해요. 그리고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았어요. 타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님이라고 해요. 이주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할머니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만나뵐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타냐는 창밖으로 저장고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담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타냐는 작업복 속 폴더폰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까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누나가 꼭 이겨낼게. 빗소리 사이로 희망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말순 할머니는 타냐를 영동읍 내 작은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김영미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45살의 영미는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중함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타냐 씨, 힘드셨겠어요. 영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대략적인 상황은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들려주시겠어요? 타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박만수의 성희롱과 협박, 임금체불, 강제 감금까지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미는 타냐의 이야기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셨죠? 타냐가 폴더폰을 꺼내자 영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파일들을 하나씩 들어보던 영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불, 강요, 감금, 협박. 이건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니에요. 형사사건입니다. 영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인이고 사장님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세요. 타냐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과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타냐 씨, 영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정서적 토로가 아니라 증거의 흐름을 만들 거예요. 날짜, 장소, 행위, 증인. 그리고 탈출 동선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거예요. 그날 밤, 영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신고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만수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할 수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4시 포도밭 사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작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타냐, 말순 할머니, 그리고 영미가 모였습니다. 영미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작전명은 보랏빛입니다. 영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째, 타냐 씨가 평소 루틴대로 저장고에 들어갑니다. 둘째, 할머니께서 택배 기사로 가장해서 농장에 들어와 외부인 출입 기록을 남깁니다. 저요? 말순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제일 자연스러워요. 평소에도 농장에 음식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영미가 설명했습니다. 셋째, 제가 출입 금지 가처분 통지서 사본과 경찰 동행 요청서를 준비해서 문 앞에서 대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넷째, 타냐 씨가 저장고 내부 비상 전원을 내려 정전을 만들면 외부 자동문 열림 시스템이 작동해서 문이 열립니다. 영미가 설명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타냐가 의아해했습니다. 있어요. 안전 규정상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박만수가 만든 안전 규정의 허점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영미의 치밀함에 타냐는 감탄했습니다. 작전 실행 전날 밤 타냐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남겨두고 증거만 데려가자. 어머니와 까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냐는 평소처럼 저장고로 향했습니다. 만수가 따라 들어왔을 때 타냐는 침착하게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같은 시간 말순 할머니는 택배 상자를 들고 농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박만수 사장님 댁 맞죠? 택배 왔어요. 할머니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농장 직원이 출입 기록부에 할머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영미는 농장 정문 앞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 가처분 통지서와 경찰 동행 요청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는 지역 경찰서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장고 안에서 만수의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냐 씨, 마지막 기회예요. 협조하지 않으면 정말 추방시킬 거예요. 타냐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전원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타냐가 시간을 끌고 있을 때 손끝이 스위치에 닿았습니다. 지금이야. 타냐는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갑자기 저장고 안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동문 열림 시스템이 작동하며 저장고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가 당황해하는 사이 말순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만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영미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박만수 씨,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합니다. 만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오해예요.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라고요. 영미가 폴더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거든. 협조하지 않으면 추방시킬 거야. 만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도윤도 나타났지만 식은땀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타냐는 저장고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보랏빛 포도들이 석양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였습니다. 박만수가 체포된 후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만수 측 변호사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역 언론에는 성실한 농업인이 오해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선 만수는 여전히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주 노동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만수 측 변호사는 합의와 문화적 오해를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모범적인 시민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단순한 오해가 과도하게 확대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미 변호사는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 폴더폰 녹음 파일을 연속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만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거든. 너 같은 애는 내가 한마디면 끝이야. 협조하지 않으면 추방시킬 거야. 배심원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영미는 두 번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임금장부 원본대조필 사본입니다. 임금 조작의 흔적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 상품권으로 지급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출입 CCTV 시간대 공백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조작해 비워둔 구간과 피해자의 폴더폰 타임스탬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미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만수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영미는 네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저장고 내 잠금장치 교체 영수증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저장고 내부 잠금 장치를 내부에서 잠글 수 없는 구조로 바꾼 기록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또한 상품권 급여 지급 장부입니다. 현금 흐름을 은폐하려던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금 지급을 피했습니다. 타냐가 첫 신고를 망설였던 이유에 대한 일기도 제출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보관해온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왜 즉시 신고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심원들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영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박도윤 씨의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입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일만 조용히 넘어가면 농협 대출도 문제 없겠지? 도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일들 다 덮으면 되는 거 아니야? 더 충격적인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음성 메시지는 타냐 씨의 폴더폰 파일과 같은 밤, 같은 분 단위로 기록되었습니다. 영미의 설명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범행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족이 아닙니다. 영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근로자입니다. 피고인은 안전을 지켜야 할 사용자였고요. 지금 이 공간이 그 의무를 배신한 현장입니다. 만수 측 변호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탈세, 임금 체불, 강요, 협박, 감금.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타냐는 증인석에서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타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말순 할머니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76살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나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착한 척하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법정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닙니다. 인권 침해이자 조직적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주 노동자라는 약점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모든 증거가 그의 죄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타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까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판결이 곧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박만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노동법 중대한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합니다. 타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몇 달 후 영동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파랗게 빛났습니다. 박만수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노동법 중대한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도윤 역시 증거인멸 및 협박방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타냐에게는 산업재해 및 위자료가 인용되었고 체류 자격도 안정화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보랏빛 연대 포도농원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린 농장 앞에 타냐와 강말순 할머니, 그리고 새로 고용된 이주 여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타냐는 법정에서 받은 배상금과 지역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농장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타냐야, 정말 대단해. 말순 할머니가 타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타냐는 할머니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농장 한쪽에는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의 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공간에는 낡은 폴더폰, 첫 급여 봉투, 녹음 파일 목록이 정갈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방은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타냐가 방문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지켜낸 기억을 여기에 담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타냐는 첫 수학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보랏빛 거봉들이 햇살 아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는 두려웠던 밤을 건너온 사람들의 자유의 맛입니다. 타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 달지만 도도한 맛이 나야 제맛이지. 말순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장터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면서도 농장 일꾼들을 챙겨주고 계셨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도 자주 농장을 찾았습니다. 타냐 씨 덕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영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전국적으로 관련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타냐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치앙마이에 계신 어머니는 그동안 받은 치료비로 시력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겪은 일들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엄마,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타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까이는 어때요? 내 덕분에 의대에 합격했어.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나중에 한국에 가서 누나를 도와주고 싶다고 해. 어머니의 말에 타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농장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주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심지어 다른 농장 사장들까지도 왔습니다. 모두가 보랏빛 연대 포도농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직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요. 타냐가 방문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국적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수확철이 끝날 무렵 농장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시고 이주 노동자들은 각자 고향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타냐는 태국 쌀국수를 만들어 모두와 나눠 먹었습니다. 타냐야, 내가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든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이야. 그날 밤 타냐는 포도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보랏빛 포도들이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에 찬 미래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타냐는 수익 일부를 이주 여성 자조 모임과 마을 경로당에 기부했습니다.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타냐의 말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은 없구먼. 증거와 용기가 있을 뿐.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율은 타냐에게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운기 소리도 포도밭 사이로 부는 바람도 모든 것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보랏빛 포도 위에 뜨거운 햇살이 부서지며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타냐의 얼굴에도 같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말입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그 작은 용기가 또 다른 타냐를 지켜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